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동산에 있는 근저당권을 다 없애요. 그래서 을구가 깨끗해. 등기소를 가서 그러면 이 등기부등본 주세요? 아니. 여기 신탁원부 주세요. 신탁계약 체결한 사람이죠. 너네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 돈 빌려준 사람 두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돼. 만약에 동의가 없으면 너네들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어. 지금 이 상황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특별법의 적용을 약간 살짝 비껴나 있어요. 이 부동산은 신탁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담보 신탁이라는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해요. 금융기관에서 신탁회사하고 서로 조인해서 일단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넘겨서 그냥 소유권만 갖고 있는, 실제로는 금융기관에서 모든 대출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일반인들이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권리관계를 마지막을 보죠. 등기부 등본은 마지막을 보면 안 돼. 특히 신탁계약은. 등기부 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갑구에 마지막을 보시면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을구는 마지막만 보면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다 봐야 되겠죠. 근데 신탁계약이 체결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동산에 있는 근저당권을 다 없애요. 그래서 을구가 깨끗해. 그래서 담보 설정 부분, 근저당권 설정 부분, 부채 관련된 내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부담이 하나도 없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동산에 대출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다 갑구에 보면 신탁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 난에 보면 밑에 신탁원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중개사무소나 가면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죠. 그걸 통해서는 신탁원부를 볼 수가 없고 등기소를 가야 돼요. 등기소를 가서 그러면 이 등기부등본 주세요? 아니. 여기 신탁원부 주세요. 근데 신탁원부를 보고 일반인들이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 금융기관, 이제 그때는 대출 금융기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선수익자로 잡혀 있어요. 이 사람이 대출을 얼마를 해줬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 130세대를 상대로 해서는 대출이 제가 알기로는 한 110억 가까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이 만약에 100원짜리다 라고 하면 이 집이 풀로 잡았을 때 8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거의 85원까지 대출이 돼 있어. 근저당권 다 지워졌잖아요. 소유권 자기들이 갖고 갔잖아요.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쪽에서 추가로 처분할 가능성이 없죠. 담보신탁이 넘어가 있을 때는 뭐라고 했죠? 뒤에가 없어요. 나만 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갔을 때 본인이 80원, 100원까지도 공매를 통해서 확보를 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갖고 왔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이 빚을 갚으면 다시 소유권을 돌려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뭐 그다지 완벽한 소유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소유자라고 봐야 돼. 신탁계약 체결한 사람이죠. 너네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 돈 빌려준 사람 두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돼. 만약에 동의가 없으면 너네들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어. 우발대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할 방안을 챙겨주셔야지 시시시어 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망설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피해가 커지고 결국은 누군가가 그렇죠. 누군가가 뭐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목숨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